쌤이랑 이제 고2, 아니 뭐 고3 올라와서 확통 배우는 단원 중에서 제 첫 번째는 이제 여러 가지 수능이라고 해가지고 세 가지 수능을 배울 건데 이게 왜 여기서 끊겼냐? 고1 때 수능을 가지고 배워와서 여기서 끊긴 거야? 그럼 쌤 생각은 이쪽 라인의 경우의 수, 그 라인은 고1 때 하고 너네가 이제 고3 때 다시 처음 배우는 거니까 조금 까먹었을 거라는 생각이지, 쌤 생각은. 그래서 고1 거를 잠깐만 복습하고 가볼 건데 고1 2학기쯤에서 뭘 배웠냐면은 첫 번째 경우의 수에 대해서 배웠거든. 경우의 수. 뭐냐면은 실제로 너희가 어떤 사건의 경우의 수를 직접 세는 거죠. 근데 여기는 그래도 할만해. 뭐냐면은 쌤이랑 주사위 한 개 던져보자.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1, 2, 3, 4, 5, 6, 6가지 이런 거. 동전 한 개 던져볼까? 앞뒤 두 가지. 그럼 이런 거지 이제. 주사위 한 개랑 동전 한 개를 쌤은 동시에 던져볼게. 몇 가지? 그러면 생각은 얘는 6가지고 얘는 2가지야. 그럼 6가지랑 2가지에서 왜 곱한 거야? 동시에 때문에? 그럼 혹시 곱하기 말고 또 뭐 있지? 그래서 경우의 수는 곱 아니면 합만 기억해주면 돼. 너네가 뭐 어떤 경우의 수를 구해서 그걸 빼는 건 모르겠지만 계산하는 과정에서는 곱하기 아니면 더하기밖에 없거든. 그래서 경우의 수가 크게 곱법칙 하나 기억해주고 합법칙 하나 기억해주면 되는데 방금 말한 것처럼 보통 동시에가 나오죠? 동시에가 나오면은 곱법칙 써주면 돼. 그러면 합법칙은 뭐일 때 보통 많이 쓰냐? 또는. 이건 이제 근데 얘들아 얕게 아는 거야. 문제를 딱 봤을 때 동시에네 곱하기 또는이네 합 이 정도만 기억해주면 되고 좀 더 자세히 들어가면은 쌤은 곱법칙을 얘로 좀 기억해주면 좋겠는데 뭐냐면은 한 가지 그냥 느낌이 뭐뭐도 하고 뭐뭐도 해라 이런 느낌. 지금 왜냐면은 주사위 한 개랑 동전 한 개를 이제 동시에 던지는 거잖아. 그럼 너네는 뭐도 해야 돼? 주사위 한 개도 던져야 되고 뭐도 해야 돼? 동전 한 개도 던져야겠죠. 그럼 주사위도 던지고 동전도 던져야 되니까 동시에 곱하기로 가자고 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봤을 때 한 가지 일은 너네가 뭐뭐도 하고 뭐뭐도 해라 이렇게 비슷한 의미로 기억해주면 될 것 같은데 기본적인 거는 동시에 라고 기억해주면 되고 또는 이런 거야. 뭐 쌤이 1부터 10까지 카드가 있는데 여기서 2의 배수 또는 뭐 있을까? 얘가 볼까? 7의 배수 2의 배수 또는 7의 배수의 경우의 수를 가지고 와달래. 그러면 1부터 10까지 2의 배수 몇 개 있어? 5가지. 7의 배수는 한 가지 있네? 근데 여기서는 곱하기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또는이니까. 얘는 더하기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기 때문에 동시에랑 더하기 이렇게 구분해주면 되고 또는 얘들아 솔직히 또는도 중요하지만 쌤이랑 이렇게 좀 더 자세히 들어가면은 뭐를 해줄 거냐면요. 분류 해줄 겁니다. 분류. 뭐냐면은 쌤이랑 지금 2의 배수랑 7의 배수를 이제 나눠서 구해줘야 되잖아. 그러면 너네가 합법칙은 분류해서 풀어주면 되는데 분류에 좀 원칙이 있거든. 뭘 지켜줘야 되냐면은 동시에 일어나면 안 돼요. 두 번째, 빠짐없이 돼야 돼. 빠짐없이. 그냥 이 두 개의 말을 들어보면은 왜 6가지인지 좀 이해가 될 수 있어. 왜냐면은 2의 배수랑 7의 배수에 동시에가 있나? 2의 배수이면서 7의 배수가 있나 여기서? 1부터 10 중에서? 없죠. 그럼 나쁘지 않지. 빠짐없이 됐냐? 그냥 내가 1부터 10 중에서 2의 배수 놓친 거 있어? 없어. 7의 배수 놓친 거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더한 거야. 그래서 경우의 수는 곱, 합 이렇게 나눠지는데 동시에 또는은 문제에 나오면 바로 써먹으면 되고 문제에 안 나와 있는데 좀 애매해. 그럼 한 가지 뭐뭐도 하고 뭐뭐도 해라 이렇게 구분해주면 되고요. 합법칙은 분류해서 풀어주면 되고 그 다음 쌤이 여기서 또 하나 알려주고 싶은 거는 이 동시에가 좀 의미가 애매하거든? 여기 경우의 수 라인에서는. 왜냐면은 너네 딱 이 문제를 봤을 때 동전 한 개랑 주사위 한 개를 동시에 던지려면은 뭐 일반적으로 손에 넣어서 한 번에 던지겠죠? 동시에 던지는 거니까. 근데 꼭 그것만 있는 거 아니야. 같은 의미가 뭐가 있냐면요. 동전 한 개도 던지고 주사위 한 개도 던져도 돼. 이런 의미로 생각해도 돼. 두 개를 한 번에 던지는 게 아니고 하나 던지고 하나 던져도 동시에로 해석할 거야. 그래서 꼭 한 번에 동시에 하는 게 아니고 같은 시간 안에 한 가지 일로 봐주면은 동시에 개념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기억해주면 되고요. 여기서 뭐 또 예시로 들어가 볼
깨요. 한 번만 더 해보고 넘어가 볼게. 뭐가 있냐면은 제일 만만한 게 이거 있지. 쌤이랑 이제 편의점에 갈 건데 편의점에는 이제 보통 라면이랑 김밥을 사서 먹겠죠. 뭐 컵라면을 자꾸 해보면은 컵라면 뭐 있습니까? 제일 만만한 거. 쌤은 열라면 좋아하니까 열라면 일단 하나 넣을게. 또 뭐 있어? 불닭도 좋아하니까 불닭 하나 넣을게. 뭐 짜파게티 넣을게 하나. 다른 종류. 이렇게 라면이 세 종류 있다고 해볼게요. 김밥은 뭐 참치김밥 있을 거고 치즈김밥 있을 거고 뭐 돈가스김밥 있겠죠? 그럼 잘 봐. 쌤이 뭐 특정한 한 명한테 라면 또는 김밥을 먹는 경우의 수 너 보고 라면 또는 김밥 먹어 이렇게 물어보면 너네는 몇 가지로 생각해줘야 되냐면은 얘는 또는이잖아. 그럼 라면의 경우의 수가 몇 개 있어? 3개 있죠. 김밥은 3개 있고 그럼 6개 중에 그냥 하나 골라주면 되는 거야. 라면 또는 김밥 먹으라고 하는 거는 너네가 원래 잘 시켜야 되는 게 실제 누가 시켰어. 라면 또는 김밥 먹어라 했는데 2가지를 먹으면 욕 먹을 수 있다는 거지. 라면 또는 김밥이니까 6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건데 그럼 이 말이야. 너 라면도 먹고 김밥도 먹어라 이런 말은 라면도 먹고 김밥도 먹은 거는 둘 다 골라도 돼. 그럼 쌤은 라면 3개 중에 하나 고를 거고 김밥 3개 중에 하나 고르겠죠. 그러면 곱법칙 쓸 수 있는 거고 이런 느낌으로 문장을 해석해주면 될 것 같아. 이런 거 경우의 수 배웠고요. 이 경우의 수 그 다음에는 얘 배웠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순혈과 조합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면은 경우의 수는 중2 때도 한번 했긴 했거든. 그럼 순혈은 혹시 뭐의 줄임말인지 기억나요? 그냥 저 앞글자 딴 거긴 한데 P 맞긴 한데 얘는 순서대로 나열 순서대로 줄 세우기를 줄여서 순혈이라고 하는 건데 이런 거였어. A, B, C, D 4명이 있는데 이 4명을 쌤은 줄 세우고 싶다? 그럼 잘 봐요. 4명을 줄 세우는 거니까 몇 칸 필요해? 4칸. 그럼 몇 점짜리 누구 올래? 4명 중에 1명. 그러니까 이거 아직은 이거야. 쌤이 만약에 A가 여기 앞에 서버렸다? 그럼 이 뒤에는 A가 못 오죠. 그럼 A를 버리고 3명 중에 1명, 2명 중에 1명, 마지막 1명 중에 1명. 혹시 얘들아 4명 줄 세우기를 항상 4, 3에 이렇게 쓸 건데 근데 어차피 줄 서는 거니까 한 가지를 맞죠. 그럼 당연히 이 가운데 연결고리는 곱하기로 올 건데 혹시 4명 줄 세우기 순혈과 조합 쪽에서 이제 용어가 있었는데 팩토리얼 4팩으로 기억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 n 팩토리얼 4팩토리얼은 4부터 시작해서 얼마까지? 1까지 곱해주면 돼요. 1까지. 그럼 쌤이 5팩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너네는 5부터 얼마까지? 1까지 곱해주면 되고 보통 5팩, 4팩, 3팩 이런 거 많이 나올 거니까 계산하는 걸 좀 기억해주면 좋겠죠. 5팩은 120 나올 거고 4팩은 24 나올 거고 3팩은 6 정도 나올 거니까 이런 거 좀만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고 이게 그냥 얘들아 기본적인 몇 명 줄 세우기인 것 뿐인 거야. 팩토리얼은. 그럼 여기서 순혈은 이런 말이죠. NPR이 이제 등장할 거야. NPR. 이 N은 얘들아 서로 다른 그러니까 서로 다른 N개이기 때문에 보통 순혈은 사람이 이제 서로 다르잖아 다. 그래서 N은 보통 사람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서로 다른 N명 중에서 R명을 뽑아서 줄 세우기거든요. 그럼 내 말이 이 말이야. A, B, C 중에서 다 줄 세우는 게 아니고 2명만 뽑아서 줄 세우고 싶어. 2명만 뽑아서 줄 세우기. 그러면 이제 공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4명 중에서 2명 뽑아서 줄 세우기 할 거니까 이 4명, 2명 줄 세우기는 4P2로 써주면 되고요. 이거를 계산한 거 어차피 나중에 밥 먹듯이 할 건데 이 의미가 이거야. 뭐라고? 4명 중에서 2명을 뽑아서 줄 세우는 거예요. 그럼 아까 말한 거죠. 2명 줄 세울 건데 2칸. 누구 올 거야? 4명 중에 1명. 그 다음은 3명 중에 1명. 그래서 4P가 그냥 4, 3이야. 그럼 얘들아 5P3은 5명 중에서 3명을 뽑아서 줄 세울 거니까 이렇게 3개 깔면 되고요. 5명 중에 1명 올 거고 나머지 4명, 3명 이렇게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 NPR 계산하는 방법은 5부터 시작해서 몇 개? 3개 곱해주면 돼요. 7P는요? 7부터 시작해서 몇 개? 2개 곱해주면 돼요. 7, 6.
이런 게 순열이었거든요. 그래서 NPR 좀 기억해주면 되는데 서로 다른 N명 중에서 R명을 뽑아서 줄 세우기 NPR. 그럼 여기서 일단 좀 디테일 가볼게. 뭐냐면은 7P가 7 곱하기 6이었잖아. 이 7P 순열을 쌤이랑 아까 앞에 했었던 N팩, 팩토리얼로 바꿀 수 있거든요.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은 7, 6에서 끝났잖아. 얘는 7팩을 뭐로 나누면 얘들아 7 곱하기 6만 남을까? 뒤에 5팩이 사라졌죠. 5팩으로 나눠주면 돼. 그럼 이 5팩은 갑자기 뜬금없이 어디서 나왔냐? N에서 R 빼준 거 팩토리얼. 그러면 이 NPR은 쌤이랑 아까 말한 것처럼 N부터 시작해서 이 R개만 얘들아 곱해주는 거 맞아. 근데 이렇게 좀만 적용시켜보면은 어떻게 쓰자고요? N팩을 뭐로 나눠자고? 5팩 어디서 나왔어? N 빼기 R팩이야. 그래서 이 분모에는 뭐가 올 수 있어? N 빼기 R팩까지 올 수 있다는 거. 얘도 꼭 기억해주면 아마 써먹을 때 있으니까 이렇게 기억해주면 되고. 근데 솔직히 뭐 이런 것만 좀 기억해주고 유형을 또 기억해주는 게 좋을 것 같긴 하거든. 유형도 쌤이 한번 접근해봅시다. 순열은 이렇게 NPR 계산한 법까지 공부했잖아. 유형 한번 쌤이랑 공부해볼게. 무슨 유형이 있었냐면요. 보통 크게 5가지 있었거든. 순열 탑5 뭐 있냐면요. 첫 번째 이웃하도록. A, B, C, D, E까지만 살려볼게. 5명 중에서 A, B가 이웃하도록 쌤이랑 줄 세워보자. 그럼 혹시 이웃하도록 하는 거 어떻게 푸는지 기억나나? 박스도 나쁘지 않는 표현. 거의 비슷해. 맞아. 뭐 쓴겨? 묶으면 돼요, 얘들아. 그러니까 이웃한 애들은 어차피 붙어있어야 되니까 묶어주면 돼. 그럼 쌤이 A, B 묶었다? 근데 그 뒤에 애들은? 뭐 아무런 조건 없잖아. 그냥 쓰는겨. 그럼 A, B가 이웃하도록 해서 문제를 살짝 바꿨어. 몇 명 줄 세우기로? 4명 줄 세우기로. 몇 팩이야? 4팩. 근데 여기서 주의해줘야 되는 거는 이렇게 돌렸는데 뭐 이런 게 한 가지가 나올 수 있겠지. 이 4팩 안에는. 근데 뭐 돼 있을 수 있는 거야? BA가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2명 줄 세우기 2팩까지. 이런 거 있었어. 그럼 쌤이 이웃하도록 가지고 왔죠? 뭐도 있겠어요? 이웃하지 않도록. 일단 뭐 강의 한번 다시 보고 공부할 사람 위해서 한번 써놓을게. 이웃하지 않도록. 그럼 혹시 이웃하지 않도록은 어떻게 푸는 거였지? 어떤 거? 뭐 그것도 뭐 틀린 표현은 아닌데 경우의 수가 조금 못 나오는 경우일 수 있을 수 있거든? 뭔 말이냐면은 쌤이랑 A, B가 이웃하지 않도록 한번 해보자. 어떤 걸 쌤이 발레 들어줄까? AP가 이웃하는 걸 빼자. 잘 봐. 이런 거 경우의 수가 AB가 이웃하는 거 맞죠? 그럼 AB가 이웃하지 않는 거 중에서 이런 게 이웃하는 것을 빼자. 전체 경우의 수가 안 나올 수 있긴 한데 잘 봐. 원래는 어떻게 푸는 게 맞냐면은 AB가 이웃하지 않는 거 얘들아 칸막이 세워주면 되거든요. 칸막이. 아마 진욱이가 말한 것도 틀린 표현은 아닐 텐데 아마 안 되는 발레가 하나 있을 거야. 칸막이를 세울 건데 지금 AB가 이웃하지 않아야 되니까 당연히 AB로 칸막이를 세우면 안 되고요. AB 말고 나머지로 칸막이 세울 거야. 그럼 잘 봐요. 쌤이 CD가 나머지 남았죠. 그럼 쌤 CD를 한번 줄 세워볼게. 3명 줄 세우니까 몇 팩이야? 3팩. 근데 이 3팩을 쌤이 세봤을 때 이렇게 줄을 세워버리면은 AB가 들어갈 공간이 몇 개 있습니까? 이 사이사이 있겠죠. 그럼 이 사이사이에 아무 데나 집어넣어주면 돼요. 그럼 봐봐. 4개의 공간 중에서 AB가 들어갈 공간 몇 개야? 2개밖에 없지. 4개 중에서 2개를 뽑아준 다음에 순서 고려까지 할 거니까 몇 팩입니까? 얼마입니까? 4P로 계산해주면 돼. 이게 이웃하지 않도록 푸는 방법. 그래서 칸막이 이용해서 풀 건데 내가 이웃하지 않는 거 말고 나머지로 세워주면 돼요. 아마 순열 라인이 오늘 배운 거랑 좀 연관이 돼 있으니까 이 문제 유형 좀만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이웃하지 않도록 말고 또 뭐가 있냐면은 적어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적어도 한쪽 끝에? 아니지, 이런 것도, 이것도 있긴 한데 뭐냐면은 뭐뭐 사이에도 있긴 한데, 뭐뭐 사이에 봐봐, A, B 사이에 한 명 오도록 오는 경우가 있어. A, B 사이에 한 명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잘 봐요. 얘가 바로 아까 말한 박스 이용해서 풀어주면 되거든. 얘는 박스에 뭔 말이냐면은 지금 A, B 사이에 누가 있고 싶대? 한 명 있고 싶다고 했지. 얘네들 박스 치워주면 돼요. 그럼 지금 이 박스에는 일단 몇 명이 들어가 있는 거야? 3명. 그럼 몇 명 남았어? 2명 남았네. 그럼 봐봐. 하나, 둘, 3명이네. 그럼 3명 순서, 그 줄 세우기 할 거지. 몇 팩이야? 3팩. 근데 잘 봐. A, B가 이제 왜 A, B만 되냐? 그냥 A, B 사이에 한 명 있는 거는 B, A 사이에 있어도 되잖아. 그럼 A, B 순서 고려할게. 2팩. 근데 얘들아, 여긴 누구 들어올 건데? 모르지. 그러니까 C가 들어와도 되고 D가 들어와도 되고 E가 들어와도 되니까 셋 중에 한 명 골라주는 거예요. 세 가지. 3표. 뭐 3명 중에 한 명부터 3필 똑같아. 3. 이렇게 와주면 되기 때문에 뭐뭐 사이에 이런 문제도 있다는 거 기억해주면 될 것 같고. 그럼 잘 봐요. 오늘 배울 이제 여러 가지 수능에서는 제일 기본적으로 뭐가 나올 거냐? 원순열부터 먼저 나올 거야. 원순열부터. 그럼 원순열은 또 뭐냐면은 순열에서 원만 붙었으니까 얘는 그냥 얘들아 원형의 배열 이렇게 기억해주면 될 것 같아. 원형의 배열. 원형의 배열. 그럼 이런 말이야. 선생님 만약에 A, B, C, D를 원형의 배열하고 싶어. 그러면 너네가 한번 해보면 돼. 선생님 이 원형에 A, B, C를 한번 배열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배열할 수 있겠죠? A, B, C, D. 어때? 나쁘지 않지? 이런 그냥 한 가지로 생각할 거야. 근데 잘 봐요. 원형은 뭐가 문제냐면요. 내가 이 A, B, C들을 살짝 왼쪽으로 90 돌려가지고 이렇게 세우고 싶어. A, B, C, D 이 순서대로. 맞죠? 그럼 또 너네가 뭐가 또 중복되게 나올 수 있냐면은 비슷한 유형이 내가 A를 이렇게 올렸고 그럼 또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겠지? A, B, C, D. 그럼 마지막으로 A 여기까지 올 수 있나? A, B, C, D 여기까지 올 수 있겠죠? 그럼 지금 원순열에서 얘는 몇 가지로 볼 거냐면은 한 가지로 볼 거다. 원순열에서 한 가지로 볼 거야. 그래서 원순열 너네가 또 어떻게 생각해 줄 거냐면요. 얘는 회전하여 일치하는 거는 같은 거로 봐요. 회전하여 일치하는 거는 같은 거로 봐. 쌤이 지금 잠깐 이 A, B, C, D 모양에서 계속 왼쪽으로 90도만큼 움직이고 있잖아. 그럼 얘네들은 회전해서 같은 모양으로 봐주는 거야. 그럼 얘네들 뭐라고? 한 가지로 생각하는 거죠. 그럼 쌤은 이 원순열을 뭐랑 비교해서 풀 거냐면은 일반적인 너네가 순열로 비교해서 풀 건데 뭔 말이냐면은 쌤이랑 A, B, C, D 잠깐 한번 줄 세우기 해볼게. 그러면은 4명을 줄 세울 거니까 몇 팩이라고 했었어? 4팩이라고 했었죠. 그럼 내가 이 경우의 수를 한번 순열이랑 비교를 해서 한번 써보고 싶은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내가 왼쪽처럼 왼쪽 순으로 읽으면은 A, B, C, D 이렇게 읽을 거 아니야. 그럼 일반적인 순열에서 24가지에서는 A, B, C, D 이런 거 한 가지로 치겠죠. 근데 잘 봐. 얘 한번 가볼까? 또 이렇게 순서대로 읽으면은 얘는 뭐로 보는 거야? D, A, B, C로 볼 거고 얘는 C, D, C, D, A, B로 보겠죠. C, D, A, B. 그다음 마지막 것도 B, C, D, A로 보겠지. 그럼 잘만 생각해봐. 일반적인 순열에서는 얘네들이 몇 가지로 봐? 4가지로 보죠. 근데 지금 이 원순열에서는 몇 가지로 본다고? 한 가지로 본다고. 그럼 너네가 이 원순열은 이 4가지 중에서 너네가 그냥 이 한 가지로 생각해주면 돼요. 왜 지금? 회전해서 일치하는 게 원순열인데 A, B, C, D 지금 조합으로 계속 끌고 왔잖아. 그럼 원순열에서 이 4가지는 한 가지로 볼 거여서 너네가 어떻게 생각해주면 되냐면은 4명을 줄 세우기. 원순열에서 4명 줄 세우기는 그냥 너네가 일반적인 순열처럼 4팩을 가지고 와도 돼. 근데 단
원순위에서 직접 보니까 회전해서 일치하는 건 다 같은 거로 보기 때문에 이 네 가지를 몇 가지로 보자는 거야? 한 가지로 볼 거니까 뭐로 나눠주면 돼요? 4로 나눠주면 돼. 그럼 우리 4팩을 4로 나눌 거니까 3팩만 남겠죠? 그래서 원순열의 일반적인 공식이 4명을 원형에 배열하는 거는 4명을 배열하는 거니까 3팩이어서 공식이 n-1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팩으로 써지는 거예요. 근데 얘들아 이거는 공식이야. 기본적인 공식은 알고 가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너네가 4명을 줄 세우는 거는 n-1팩이어서 3팩이야. 그럼 봐봐. 내가 2명 더 늘려볼게. 그럼 A, B, C, D, E, F, G. 그럼 몇 명이야? 6명이죠. 그럼 6명을 원형에 배열하는 건 몇 가지라고? 5팩이라고. n-1팩이니까. 이렇게 기억해주면 되는데 쌤 잘 봐. 그러니까 이 순열이 다시 이제 너네가 머릿속에 있던 거를 끄집어내는 거잖아. 얘는 처음 배우는 거고. 그래서 얘가 보통 많이 연습이 되어 있었을 거야. 그래서 이게 더 쉽거든? 순열이. 그래서 쌤은 원순열을 뭐로 바꿔서 풀 거냐면요. 순열로 바꿔서 풀 거다. 근데 지금 바로 바꾸기는 어려워. 왜냐면은 지금 딱 봤을 때 회전해서 일치하는 거는 같은 거로 보는데 얘네들은 뭐 이렇게 라인끼리 회전을 해도 A, B, C, D, A, B, C, D, A, B, C, D 회전을 해도 다 다른 거로 보잖아. 그럼 쌤은 얘네들을 이렇게 만들고 싶거든? 그럼 이 둘의 차이점을 좀 해석해보고 싶었어.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요. 이 일반적인 순열은 두 가지의 영향을 둘 다 탄다. 뭘 타냐면요. 배열 순서 영향 탑니다. 배열 순서. 뭔 말이냐? 우리 A, B, C, D랑 A, B, D, C랑 같아 달라? 다르죠? 왜냐면 세 번째 C 온 거고 세 번째 D 온 거니까 배열 순서 영향 탑니다. 맞습니까? 그럼 무슨 영향을 타냐면요. 위치도 영향 탄다. 위치. 무슨 위치냐면은 내가 4명을 줄 세웠으니까 얘가 제일 먼저 들어왔다.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 맞죠? 그럼 그 일반적인 순열은 배열 순서도 타고요. 위치도 타요. 그럼 생각을 해봐. 내가 이 A, B, C랑 배열 순서를 한번 잠깐 바꿔볼게. 어떤 배열 순서냐면은 A, B, C, D 배열이니까 혹시 A, B, C, D랑 A, B, D, C랑 같을까 다를까만 살짝 고민해볼까? 근데 우리 원순열은 뭐일 때만 같을 때, 일치할 때 같은 거로 본다고? 회전해서 일치하는 것만. 근데 내가 회전을 해보면 알겠지만 이미 같을 수가 없죠. A의 왼쪽은 B고 오른쪽은 D인데 얘는 왼쪽이 B고 오른쪽이 C잖아. 그럼 얘들아 원순열은 얘는 상관이 일단 있는 거야. 일반적인 순열처럼. 근데 얘가 이 지금 없다. 얘가 위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너네가 원순열은 구분이 되어 있는 거야. 왜 위치가 없냐면요. 4명이 원형에 배열된대. 그럼 4명이 원형에 배열될 거니까 의자 몇 개입니까? 4개죠. 근데 이 의자 4개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없어. 위치마다 이름이 없다. 왜요? 순열은 너네가 줄 세우는 거니까 당연히 앞에가 아닐 수 있겠지만 앞에가 일단 좋잖아. 첫 번째가. 근데 원순열은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뭘 만들어줄 거냐면은 위치를 만들어줄 거거든. 근데 이 위치를 어떻게 만드냐? 아까 말한 것처럼 A가 있으면은 이 나머지 B, C, D는 너네 위치를 약간 말할 수 있다고 해야 되나? 이름을? 왜? B는 A의 왼쪽, D는 A의 오른쪽, C는 A의 맞은편이죠. 이렇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너네가 4명을 원형에 배열할 때 아까 쌤이 공식 잠깐 기억하자고 했었죠. n-1팩 기억하는 거 플러스 뭐를 기억해줘야 되냐면요. 위치를 만들어서 일반적인 순열처럼 푸자. 그것도 중요한데 위치는 어떻게 만들 거냐? 아까 말한 것처럼 A를 안 칠 건데 얘들아. 이게 회전해서 일치하는 거여서 이거는 A가 여기 앉았고 이거는 D가 여기 앉았고 이건 B, C 누가 앉든 상관이 없어. 뽑을 필요가 없어. 그냥 아무나 앉히는 거야. 그럼 잘 봐. 쌤이 A 앉혀볼게. 자리에 이름 있다고? 없어. 자리에 이름이 없으니까 그냥 아무 데나 앉히는 거기 때문에 뭐 4가지 중에 하나 고르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이거 앉히면 얘들아 한 가지. 그럼 얘들아 A 앉혔네? 그러면 여기 자리에 이름이 생겼다고? 생겼어. A의 왼쪽, A의 맞은편, A의 오른쪽. 그럼 나머지 B, C, D 3명은 잘 기억해봐. 원술은 원래 배열 순서를 영향을 탔죠. 근데 위치가 영향이 안 타서 이렇게 팩토리얼로 못 푸는 거였는데 위치가 생겼기 때문에 이름이 생겼기 때문에 얘를 풀어도 돼. 그럼 나머지 B, C, D 3명을 세 자리에 배열할 거니까 뭐로 써주면 돼? 3팩. 그러면
이렇게 일반적인 원순열 기본 문제는 4명을 원형에 배열하는 3팩 써도 되고요. 아니면 너네가 최초에 한 명을 앉혀서 순열로 바꿔서 풀어도 상관없어. 근데 얘들아 이게 좀 더 많이 쓰일 겁니다. 1 곱하기 n팩을 좀 기억해 주시고요. 공식도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원순열은 이 정도만 기억해 주면 되는데, 아까 쌤이 말한 것처럼 이 순열의 한 가지 종류이기 때문에 아까 앞에서 했던 순열 문제가 또 나올 수 있거든. 잘 봐요. 쌤이랑 뭐 A, B, C, D, E, F가 있을 때 이 세 6명을 원형에 배열하고 싶어. 뭐라고요? 6명을 원형에 배열하고 싶어. 몇 가지예요? 5팩. 얘는 그냥 공식 써주면 돼. 그럼 잘 봐. A, B. 이웃하게 원형에 배열하고 싶어. 아까 기억나? 묶자고 했죠? 그럼 묶을 거야. 몇 명으로 바뀌었죠? 5명 바뀌었네? 그럼 5명은 원형에 배열할 건데. 근데 이웃하는 거 뭐 생각해줘야 돼? 순서 고려할 수 있으니까 2팩. 끝. 그럼 다시 A와 B가 이웃하지 않게 해볼게. 그럼 칸막이 세울 거지. 누구로? C, D, E, F로. 맞지? 그럼 4명은 원형에 배열할 건데 3팩. 이거 혹시 뭐였는지 기억나? 이 사이사이 넣어줄 거죠. 근데 지금 사이사이가 몇 개입니까? 맞아. 그래? 이걸 머릿속으로 생각했어? 독특한. 아, 그래? 봐봐. 이게 아까 일반적인 순열이랑 다르다? 왜 5개가 아니면은 오른쪽, 그러니까 왼쪽 끝에랑 오른쪽 끝에가 원형에서는 합쳐, 맞나? C, D, E, F 원형에 배열했는데 이 사이사이에 직접 세보니까 4가지. 이것만 좀 신경 써주면 좋을 것 같아. 지금일 때는 5가지죠. 그래서 너희가 OP2를 썼을 텐데 지금 원순열 같은 경우는 이 사이사이 공간이 몇 개라고? 4개. 그래서 4P2로 접근해주면 돼요. 오케이. 근데 당연히 이런 거는 순열에서 많이 해봤은 거니까 그렇게 어렵게 느끼지 않을 것 같고, 그런 것도 있거든? 뭐냐면은 A와 B가 마주하도록 이런 것도 있어. 그럼 잘 봐요. 지금 쌤은 일단 뭐 자리부터 세팅을 해주면 얘들아 총 몇 자리를 세팅해주면 돼? 6자리 세팅해주면 되겠죠? 3개 3개냐? 그렇지. 그럼 이렇게 해주면 되나? 그럼 이런 느낌이야 얘들아. 마주보고 마주보고 마주보고야. 쌤이 이런 문제 어떻게 풀 거냐면요, 5팩 이런 유형이 아니고요, 최초에 한 명을 앉힐 건데 A든 B든 고를 필요는 없어. 그럼 쌤이 만약에 A를 그냥 여기 앉힐게. 얘 몇 가지라고? 그냥 A가 와서 자리에 이름이 없는데 앉는 거 그냥 한 가지야. 근데 자 봐봐. B는 A랑 마주해야 되는데 그럼 B는 무조건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기밖에 안 되네. 정해져 있네. 근데 얘들아 2명이나 앉았어? 이미 자리에 이름이 생긴 거야. 그럼 나머지 4명을 자리에 이름이 생긴 데가 순열할 거니까 4팩. 이런 거 있는 거니까 이렇게 기억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원순에서 또 원순에서만 나오는 거 뭐냐면은 아까 쌤이랑 최초에 앉힌 거를 좀 기억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알려준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문제에 응용되는 문제들은 공식으로만 못 풀고 저 최초에 한 명을 앉혀서 풀어줘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 잘 봐. 자리는 일단 8개 맞습니까? 그러면은 7팩 아닙니까? 안 된다고 하는 거지. 왜냐면은 회전에서 일치하는 게 또 더 있어. 많아. 뭐가 있냐면요, 최초에 한 명은 앉힐 때 보면은 누구든 상관이 없다고 했어. 뭐 A가 왔어. 근데 A가 앉을 거야. 근데 어디에 앉을 거야? 자리가 조금 있죠.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계속 2자리씩 있어. 그럼 내 생각에는 여기를 고를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어차피 똑같이 2자리가 있으니까. 선생님이 여기 골랐다. 그럼 이 2자리 중에 하나는 골라줘야 되지 않아? 최초에 한 명이 앉을 때? 아까 같은 경우는 같은 간격으로 부어졌기 때문에 고를 필요가 딱히 없어. 다 똑같아.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둘 똑같은 거 맞아. 근데 이 2자리 중에서 왼쪽에 앉을지 오른쪽에 앉을지 최초의 자리는 결정해줘야 돼. 그럼 A가 2가지 중에 하나 골라주면 되고요. 앉았네? 이름 생긴 거야? 왼쪽, 오른쪽, 오른쪽, 왼쪽. 그래서 자리에 이름이 생겼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7패 곱해주면 되고. 근데 얘들아 이게 이 칸수가 늘어나는 것 뿐이야. 자리가 별 유형은 없고요. 쌤 뭐 이번에 뭐 3개로 늘리면요 여기서 어떻게 와주면 되겠어? 8팩이 아니고 뭐 곱해주면 되겠죠? 최초의 한 명이 앉을 건데 오른쪽 앉을지 가운데 앉을지 왼쪽 앉을지만 고민해주면 될 것 같아. 알겠지? 그 다음 또 많이 나오는 유형은 얘는 이제 직사각형 느낌인데 쌤이 구도를 어떻게 가지고 올 거냐면요 자리를 좀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어떻게 돼버렸네 이렇게. 얘는 10자리야. 그럼 일단 얘들아 최초에 한번 앉힐 건데 고민해주세요. 후보가 어디 있습니까? 5개나 있어? 이쪽 면에 왼쪽 오른쪽 이쪽 면에 오른쪽 왼쪽 가운데 이렇게 고민해주면 되겠죠? 그럼 최초에 하면 고민한다고 5자리 중에 한 자리에 앉을 건데 앉았네? 5개 중에 하나? 그럼 자리에 이름이 생겼기 때문에 몇 팩으로? 9팩으로 풀어주면 될 것 같아. 이런 게 원수련인 거니까 얘들아 공식 아마 기본적인 문제 같은 경우는 기억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조금 이런 거 이제 원형이 아니고 뭐 탁자라고 해서 탁자 순열 뭐 이런 게 있는 건데 최초에 한 명을 꼭 앉히는 거 기억해줘야 될 것 같아. 이런 게 원순열이고요. 그 다음 또 두 번째로 배울 거는 중복 순열이거든. 근데 아까 있던 순열에서 중복만 허용해주면 돼요. 중복 순열을. 그래서 말 때 그대로 순열이긴 순열인데 뭐를 허용하는 거냐면은 중복을 허용하는 순열이야. 중복을 허용하는 순열. 그럼 봐요. 쌤이랑 1, 2, 3, 4를 이용하여 세 자리 자연수 만들어 볼게. 말에 중복 있어 없어? 없어. 그 너네가 4개 중에서 4개를 이용해서 세 자리 자연수 만들 거야. 누구 올 수 있어? 4개 중에 하나? 3개 중에 하나? 2개 중에 하나 오겠죠? 이거 그냥 아까 했던 4P3이랑 동일해. 중복이란 말이 없으니까. 근데 만약에 1, 2, 3, 4를 이용해서 중복을 이번엔 허용한대. 허용해서 세 자리 자연수 만들어달래. 세 자리 자연수. 그럼 세 자리 일단 세팅할 건데 원래는 4가지 여기까지는 맞아. 근데 여기 썼던 걸 또 써도 되는 거죠. 4가지. 또 4가지. 그러면은 4에 3승이 오겠죠. 그럼 얘들아 우리 이거는 좀 4P에서 좀 멋있게 썼는데 얘는 기호가 있습니다. 어떻게 쓸 거냐면요 1, 2, 3, 4 4개를 중복 허용해서 몇 자리? 3자리 만들 거기 때문에 3개 뽑았죠? 4파이 3으로 쓸 거예요. 4파이 3. 그래서 순열은 4P3이고요. 중복 순열은 4파이 3인데 쌤이 말해주고 싶은 거는 순열에서 얘들아 뭐 이거 가지고 뭐 이 의미도 해석해줘야 되고 얘를 뭐 이렇게도 풀 줄 알아야 되고 아까 좀 더 가면은 얘를 N팩에 4빼기 3팩으로 써줘야 되고 이런 거 다 알았어야 됐거든? 근데 중복 순열에서는 이것만 그냥 할 줄 알면 돼. 굳이 이 문제를 보고 얘들아 1, 2, 3, 4가 중복 허용돼서 3개 뽑는 거네? 4파이 3 거의 안 써. 그냥 이것만 풀 줄 알면 되고요. 너네가 중복 순열은 보통 문제를 해석한 다음에 이렇게 경우의 수 구하듯이 푸는 게 더 좋기 때문에 공식을 풀 줄만 알면 돼. 알겠지? 근데 어렵지 않죠? 4파이 3은 얘가 밑 가면 되고 얘가 치수 올라가면 되니까 보통 거듭제곱꼴로 나올 거니까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고요. 당연히 뭐 자연수 구하는 경우는 보통 0이 나올 수밖에 없겠지. 뭐 이런 거 많이 나오겠죠. 그럼 쌤이랑 0, 1, 2, 3을 중복 허용해서 세 자리 자연수 만들어보자. 중복 허용해서. 그럼 얘는 또 세 자리 세팅할 거야. 근데 문제가 생기죠. 누구보다? 0 무도죠. 그러면 1, 2, 3은 돼? 네. 돼. 그럼 여기는? 4죠. 썼던 거 또 써도 되니까? 그럼 이건 뭐로 쓸게, 공식을? 뭐 굳이 쓰면 이거야. 3 곱하기? 근데 이렇게 안 쓴다고, 보통.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억해주면 될 것 같고, 중복 순열은 뭐 이런 거는 할만할 텐데, 문제 유형이 좀 까다로운 게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문제 유형을 좀 기억해줘야 되는데, 뭐 이런 것도 해서 중복 순열이었다? 뭐냐면은 쌤이랑 어떤 신호등이 있어. 근데 이 신호등으로 쌤이 신호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 신호등은 켜지거나 꺼는 거밖에 없어. 켜지거나 꺼지거나 이거 2가지 중에 하나야. 그럼 쌤이 이 3가지 신호등을 가지고 3개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신호의 개수는 몇 개일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럼 잘 봐. 얘는 뭐밖에 못한다고? 켜지거나 꺼지거나 두 가지. 켜지거나 꺼지거나 두 가지. 켜지거나 꺼지거나 두 가지. 그럼 이렇게 곱하면은 8가지 나오겠죠? 근데 보통 이 신호등 문제, 신호의 개수 문제는 다 꺼진 거는 신호로 치지 않는다. 뭐 이런 말이 있으면은 하나 빼주면 되는 거고. 이런 것도 있으니까 이런 게 내가 중복 순열이었어. 좀 이상하겠지만 얘 이거야. 2파이 3이야. 왜 그런지 알겠죠? 온오포를 2개 중복 허용해서 3자리니까 3개 뽑는 거였잖아. 이런 것도 2파이 3이었으니까 같이 공부해주면 좋고, 그 다음 또 많이 나오는 거는 이런 거. 이게 내 생각에 조금 중복 순서에서 제일 헷갈리는 것 같거든? 뭐냐면요. 쌤이 A, B, C, D 학생 3명 있는데 내가 2학년 1반, 2학년 2반 이 2개 반에 반 배정하고 싶어. 반 배정. 그럼 생각해봐요. 얘도 중복 순서의 느낌이 이제 문제인데 보면은 반은 2개 있고요. 학생이 4명 있어. 그럼 혹시 답의 형태는 뭐 A, B, C, D가 중복이 돼가지고 2개를 뽑을 수 있고요. 아니면 반이 2개가 중복돼서 이 A, B, C, D 학생이 4명이니까 4개를 뽑을 수 있겠죠. 그럼 답은 얘들아, 그럼 답이 개수가 똑같나? 혹시? 맞지? 그러면 하나 더 늘릴게. 쏘리. 그러면은 반이 3개고 학생이 4명이니까 학생이 중복돼서 반을 선택하거나 반이 중복돼서 학생을 선택하거나 2개 중에 하나라고. 근데 이 2개가 내 생각에 좀 헷갈려. 그 쌤은 어떻게 풀 거냐면은 중복순열은 이렇게 풀어도 돼. 그러니까 아까 같은 경우에서 문제는 쉬운 편에 속하는 거고, 이런 거 풀 때 얘들아 인터뷰 할 건데요. 무슨 말이냐면은 너네가 직접 물어보면 돼. 문제 속에 들어가서 뭐 학생한테 물어보든 반한테 물어보든 그냥 물어보면 돼. 그럼 봐봐. 학생한테 물어보는 거야. 반의 후보가 몇 개 있어 지금? 3개 있죠. 그럼 너 3개 중에 하나 고르겠죠? 뭐 1번 갔어. B도 3개 중에 하나 고르겠지? 얘는 2번 갔어. C도 2번 갔어. D는 3번 갔어. 그럼 이렇게 배정이 되면은 1번, 2번, 2번, 3번이야. 어때? 괜찮네? 나쁘지 않죠? 그럼 지금 3의 4승은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잘 봐요. 반한테 물어볼게. 반한테. 니네 반에 누구 들어있냐? A, B 들어있어? 일단 이딴 거 안 되지. 왜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한 칸씩 쓰는 건데 뭐 1랑 2 둘 다 쓰진 않잖아. 하나밖에 못 쓰잖아. 일단 하나밖에 못 써. 그럼 A 써볼게. 그럼 2학년 2반엔 또 A 들어왔대. 우리가 왜냐면 지금 중복을 허용해서 3개 뽑는 겁니다. 과감하게 얘도 돼야 돼. 근데 일단 얘는 돼? 안 돼? 안 되죠. A가 어떻게 3반이 나와서 들어가? 안 된다고. 그럼 지금은 너네가 봤을 때 반이 중복이 돼서 사람 개수만큼 뽑히는 거구나. 3파이 4가 되고 4파이 3은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건데 선생님 보통 이렇게 풀 거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아까 3파이 4가 뭐였죠? 우리 NPR 좀만 기억해보면은 NPR 의미 뭐였지? 서로 다른 N명 중에서 R명을 뽑아서 줄 세우잖아. 그러면 3파이 4 N파이 R은 뭐냐면요, 서로 다른 3명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4개를 뽑는 거야. 그럼 이 3이랑 4 중에서 중복이 허용되는 애들은 뭐냐면은 앞에 애들이거든? 근데 너네가 문제를 딱 보고 경우의 수를 구할 건데 학생이 중복 허용되는지 반이 중복 허용되는지를 한 번에 캐치하기가 좀 생생하게 어렵다고 하는 거지. 이게 진짜 이 2개 중에 하나여서 분명 보기에도 2개가 둘 다 있을 거야. 그럼 잘 골라줘야 돼. 그래서 이거를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쌤은 너네가 문제 속에 들어가서 인터뷰하면은 헷갈릴 필요가 없다. 왜냐면은 경우의 수를 하나씩만 구해봐도 버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변순에서 또 많이 나온 문제는 함수의 개수. 많이 나오거든요. 함수의 개수. 그러니까 일반적인 애들아 이 함수는 뭐 상수함수 뭐 이런 거 뭔지 알죠? 뭐 그런 느낌이야. 증가함수, 감수함수, 1대1 함수, 1대1 대응 이런 거 알겠죠? 쌤이 정의역 1, 2, 3 세팅할 거고요. 공역 1, 2, 3, 4, 5 세팅할게. 기억이 날란가? 잘 봐요. 쌤이 x1이랑 x2가 다르면 fx1이랑 fx2가 다르대. 그럼 혹시 이거 무슨 함수였죠?
지금 개수가 다르죠? 얘는 1대1 함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잘 봐요. 이런 거 경우의 수도 구했어. 이렇게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 몇 개냐? 그럼 잘 봐. 일단 1은 몇 개 중에 골라주면 될까? 화살을 받는 대상을 5개 중에 하나 골라주면 되겠죠? 하나 쏘는 거야. 그럼 얘들아 2는 지금은 4개지. 왜? 둘이 다르면 함수값도 달라야 되니까 1 쏜 거 못 써. 4 쏠게. 그럼 3은 3개 중에 하나 써야겠죠? 2개 중에 하나 써야 되고 5, 4, 3이 형성이 되는 거야. 그럼 너네가 이 5, 4, 3이 잘 보니까 서로 다른 5개 중에서 4개를 뽑아서 일렬로 배열했네. 5P4 순열이었던 거지. 1대1 함수는. 그럼 또 뭐도 있었냐? X1은 X2보다 작은데 FX1도 FX2보다 작대. 혹시 이름이 무슨 함수였죠, 얘는? 얘는 증가함수 맞아. 그럼 잘 봐. 증가함수 혹시 어떻게 푸는 거였죠? 증가함수 애들 잘 봐. 어차피 정의역은 4개 있으니까 공역한테 화살에 무조건 4개 쏘는 거 맞죠? 그럼 여기서 4개는 선택을 받을 거야. 그럼 선생님 만약에 4개를 5, 1, 3, 2 이렇게 선택받았다고 가지고 왔어. 근데 나 증가함수는 얘는 무조건 누구한테 화살을 받았을까? 얘는 함수가 제일 크죠? 그러면 정의역 중에서 제일 큰 애한테 받아야겠죠. 누구야? 4. 얘는 함수값이 4개 중에 제일 작네? 1. 두 번째로 큰 애? 3, 2. 뭐냐면요. 개수만큼 그냥 뽑아. 공역에서 개수만큼 뽑아. 그러면 알아서 순서는 정해져 있어. 얘 뭐였어? 조합이었어. 5C4. 근데 오늘 배울 건 얘들아 중복 순열에서는 그냥 함수 얘기했어. 그냥 함수 얘기했어. 뭔 말이냐면요. 선생님이 아까 이게 5개 중에 하나 쏜다고 했었죠? 여기서 왜 4개였죠? 아까 1대1은? 같은 거 못 쏘니까. 근데 얘들아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거 무슨 함수라고요? 얘는 상수야. 1한테 다 가도 돼. 그럼 이런 것도 함수에 속하니까 얘들아 중복이 돼도 돼. 그냥 화살만 2개 안 쏘면 되는 거야. 한 명한테만 맞아도 돼. 그러면 다 5, 5, 5로 올 거니까 뭐로 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5의 4제곱 와달라고 하는 거지. 이게 중복 순열. 그래서 아마 우리 그 다음 배울 중복 조합에서도 아마 이 차이로 또 나올 거여서 함수는 좀 같이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아. 알겠죠? 증가함수, 감소함수는 조합 라인이고 함수의 개수는 중복 순열인 거니까 얘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 다음 마지막 하나 남았는데요. 뭐 남았냐면요. 얘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그러니까 지금 순열 중에서 이제 쌤이랑 3개 배우는 거야. 유형을. 얘는 그냥 쌤이랑 A, B, C 3개 있다고 해볼게. 그럼 이 3개를 얘들아 줄 세우는 게 몇 가지라고 할까? 3팩. 근데 이 3팩에는 6가지인데요. 실제로 6가지를 쓰라고 하면은 못 쓰는 사람 없겠죠? 뭐 A, B, C도 있을 거고 A, C, B도 있을 거고 B, A, C, B, C, A, C, A, B, C, B, A 이렇게 있겠죠? 이래서 6가지였어. 그럼 잘 봐. 여기서 배울 거는 같은 것이 실제로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럼 봐요. AAC 줄 세우기는 몇 가지일까? 다 몰라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그냥 줄 한번 세워봐. 그럼 여기서 C가 맨 뒤에 있거나 가운데 있거나 맨 앞에 있거나 3가지밖에 없겠죠. 그럼 잘 봐. 왜 ABC일 때는 3팩 6가지고 AAC일 때는 3가지냐? 이렇게 한번 직접 써보고 비교하고 싶은 거지 나는. 그럼 잘 봐요. 이런 느낌의 형태는 애들 어디 있을 거냐면은 뒷자리가 C인지 한번 찾아볼게. 누구야? 첫 번째, 세 번째 맞습니까? ABC, BAC. 아, ABC일 땐 2가지였는데 AAC일 땐 1가지네. 여기까지 해볼까? ACA는요? 두 번째, 네 번째 맞습니까? 가운데 C네? 얘도 2가지에서 1가지로 바뀌었네. 왜 1가지로 바뀌었나 봤더니 AAC는 여기서 봤을 때 AB랑 BA가 안 되기 때문에 1가지로 온 거죠. 다시 말해서 AB랑 BA가 안 된다는 거는 2명 줄 세우기가 안 되는 거야. 왜? A랑 B는 지금 위치를 봤을 때 여기 위치잖아. A랑 B였잖아. 근데 A랑 A랑 같기 때문에 너네가 이렇게 바꿔봤자 소용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럼 같은 것이 있는 수는 얘들아 순서 고려가 안 되기 때문에 개수가 줄어드는 거여서 그냥 쌤이랑 다 다르다고 보는 거야. 개수만 파악하는 거지. 그럼 쌤이랑 3개 줄 세우기네? 몇 팩이야? 3팩. 근데 실제로 보니까 A, B는 순서 고려가 안 되네? 그럼 A, B 순서 고려 안 돼. 2명 줄 세우기가 안 돼. 그럼 뭐로만 나눠주면 돼? 2팩으로만 나눠주면 돼. 이게 전부. 그럼 봐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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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한번 줄 세워볼까? 뭐라고? 다 다른 걸 보는 거야. 몇 팩이야? 4팩. 근데 A, A, A 3명이 줄 세우기가 안 되니까 3팩으로 나누는 게 끝이야. 그럼 당연히 문자도 많아질 수 있고요. 개수도 증가할 수가 있겠죠. 총 몇 가지야? 7가지 7팩. 근데 같은 거 개수가 몇 개씩 있어? 2개, 2개, 2개씩 있네? 2팩을 실제로 몇 개 나눠주면 돼요? 3개 나눠주면 돼. 이게 같은 것이 있는 수열이고요. 당연히 이런 건 문자가 좀 단순하니까 0단어가 충분히 나올 수 있겠죠? 몇 개입니까? 6개. 같은 거 몇 개 몇 개씩 있어? 3개, 2개, 3팩, 2팩. 혹시 0단어 갑자기 기억나는 거 하나 있어? 쌤이 쓸 수 있는 거. 너무 긴 거 말고. F, 줘봐. 확실한데요. 몇 개 있어? 5개. 같은 거 혹시 몇 개 있어? 2팩. 이렇게 생각해 주는 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인 거니까 이렇게 기억해 주면 되고요. 여기서 뭐를 또 너네가 많이 접해봤을 거냐면은 이런 거 있잖아. 쌤이랑 뭐 A, B, C, D를 일렬로 배열을 하고 싶은데 갑자기 문제 조건에 A는 B보다 앞에 있고 싶대. 이런 게 아니라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었어. 뭐냐면요. 쌤이랑 얘기를 일렬로 배열하면은 나열하면은 5팩이야. 그럼 이 5팩 중에서는 A, B, C, D, E도 존재할 거고 B, A, C, D도 존재하겠죠? 이 2가지가 여기 들어가 있겠지? 근데 지금 문제는 누구만 가지고 와달라고 하는 거야? A가 B보다 앞에 있어야 되니까 얘밖에 안 되죠. 그럼 내 말은 이거야. 얘랑 똑같다? 왜 2가지에서 한 가지밖에 못 쓰는 거야? 못 쓰는 거야? 순서 고려가 안 되니까. 그럼 순서 고려 안 되는 거는 같은 문자로 봐도 돼. 그럼 너네가 원래는 5팩에서는 A, B, B, A 되는데 지금 조금 제약이 생겼으니까 그냥 A랑 B를 A로 보는 거야. 그럼 쌤이 A, A, C, D를 나열했을 때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뭐 A, A, D, A, C, E. 그럼 이 가지 수는 무조건 너네가 뭐로 해석해 준다냐면은 그러니까 A는 B보다 앞에 있어서 쌤이 A로 바꿨으니까 그냥 뒤에 있는 A가 B야. 이렇게 해석해 주면 돼. 그래서 어떤 문제의 조건이 있는 경우는 너네가 같은 것으로 바꿔주면 돼요. 그럼 봐봐. A는 B보다 앞에 있는 애들아. D는 E보다 뒤에 있네. D 앞 중요한 게 아니야. 이 D랑 E는 그럼 뭐가 안 되는 거야? 원래는 D, E랑 E, D랑 순서고로 되는 줄 알았는데 뭐밖에 안 된대. D는 E보다 뒤에 있어야 되니까 이거밖에 안 되네. 순서고로 안 되고 순서고로 안 되네. 바꿔 그냥. A, A, C, D, D니까 5팩을 뭐 나눠주면 돼요? 2팩, 2팩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죠. 이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니까 순서고려가 안 되는 애들은 같은 문자로 바꿔서 풀자. 그 다음 밑에 보면은 여기 쌤이랑 이제 최단거리 문제가 있는데 얘는 쌤이랑 이거 그림 잠깐 활용해보고 쌤이 또 문제를 한번 내볼게. 지금 보면은 이런 문제가 뭐냐면요. A에서 쌤이 B까지 이동을 할 건데 최단거리로 움직이고 싶은 거다. 최단거리. 그러니까 최단거리라는 거는 동선을 낭비하면 안 돼요. 동선을 낭비하면. A에서 B까지 할 건데 최단거리로 움직일 거야. 최단거리로. 그럼 잘 봐. 지금 A에서 B까지 가려면 진행 방향이 혹시 이쪽 맞습니까? 그럼 쌤이랑 이쪽으로 가려고 이제 봤더니 그럼 최단거리면은 이거 아니면 얘만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너네가 이런 거 아주 자연스럽지? 군더더기 없잖아. 뭐가 안 되냐면요. 차 갔는데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오죠? 그럼 안 되지. 얘 때문에 굳이 위로 한 번도 안 써야 되는 걸 한 번 더 쓴 거잖아. 이것 때문에 동선 낭비가 된 거죠.
얘를 안 내려갔으면은 이렇게 가도 되잖아. 그럼 최단 거리가 됐겠죠. 그래서 최단 거리 경우의 수는 내 생각에는 오른쪽으로만 이동하는 거랑 위로 이동하는 거 두 개만 있으면 될 것 같아. 그럼 쌤은 이거를 활용해서 한번 경우의 수를 구해볼 건데요. 내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경우의 수를 A로 한번 해볼게. 위로 가는 경우의 수를 B로 한번 해볼게요. 그럼 혹시 이거 어떻게 알파벳 쓰면 될까 얘들아? 이 경우의 수는 위로 3번 갔으니까 쌤이랑 BBB로 쓸 거야.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간 거는 A가 저 5개 쓰면 돼? 잘했어. 그럼 잘 봐. 왜 3A로 쓰면 조금 안 좋으냐면은 이렇게 쓸 때 좀 애매하거든? 그래도 뭐 2A, 3B, 뭐 3A 좀 상관없긴 한데 그럼 쌤이랑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어떻게 세고 싶어? AA에 BBB에 AA 되겠죠? 그럼 왠지 사이즈가 A에서 B까지 태산거리 경우의 수는 이렇게 좀만 틀어도 애들 엄청 많다? 맞죠? 근데 쌤은 이 두 가지만 파악해보고 구해보고 파악을 해보고 싶은 거죠. 어떻게 파악하고 싶냐? 얘 사이즈가 왠지 A 5개랑 B 3개를 이용해서 뭐 하는 거랑 똑같아? 순서 나열하기. 일렬로 줄 세우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네가 A 5개랑 B 3개 A 5개랑 B 3개로 줄 세우는 거 어떻게 구할 거냐면요. 쌤이랑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개수만 파악하고 있었죠. 몇 개야? 8팩을 5개, 3개 있으니까 5팩, 3팩 나누겠죠. 이게 전부야. 그럼 잘 봐야 되나? 너네가 이 문제를 보고 이런 걸 좀만 파악하면요. 뭐를 개수 구하는 게 제일 중요하냐면 그냥 이것만 구해주면 돼. A 5개, B 3개만. 근데 A 뭐였어요? 오른쪽 가는 거. B는 올라가는 거. 왜? 이렇게 지는 방향이니까 얘네들만 있으면 되잖아. 근데 이 A5는 왜 5였냐면은 5칸 있으니까. B3은 3칸 있으니까. 이렇게 세서 5, 3 구해놓고 8팩을 5팩, 3팩 나눈 거야. 그럼 잘 봐. A에서 B 갈 건데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럼 얘들아 진행 방향이 이거네. 그럼 쌤이랑 이거랑 이거만 필요한 거네. 근데 얘들 어차피 똑같아. 아 오른쪽으로 하는 거 5칸이네 2칸이네 A 5개 B 2개네. 총 몇 개야? 7팩을 5팩 2팩 나눠주면 돼. 이게 전부야. 그럼 여기서 얘들아 조금 응용되는 문제는 뭐가 있냐면요. A랑 B로만 가면 너무 쉽잖아. 어디 들려고 싶대. A에서 P랑 Q를 거쳐서 B까지 가고 싶은 거야. 그럼 봐요. A에서 P 갔다가 B까지 가고 싶어. 그럼 잘 봐요. 쌤이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이동하고 싶은 건데 어디 안 가고요. 그렇지. 2칸. 총 몇 칸? 4칸을 몇 칸씩 쪼개주면 돼요. 2팩, 2팩, 굿. 그럼 혹시 왜 곱하기인지 이해 가나? A에서 P 갔다가 B까지 가는 거. 한 가지의 동시에 개념에서 곱하기야. 그럼 P에서 B는 애들아? 3칸 한 칸이니까 4팩. 뭐 3팩, 1팩은 굳이 뭐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잘했어. 그럼 얘들아 A에서 Q 가서 B까지는 총 4칸 한 칸인가? 그럼 5팩을 4팩, 1팩 나눠줄 거고 Q에서 B는 3팩을 그렇지 2팩, 1팩 나눠주면 될 것 같아. 잘했어. 근데 갑자기 든 생각인데 혹시 얘들아 A에서 P 또는 Q 거쳐서 B 가는 경우의 수는 이거 2개만 구해주면 되나? A에서 P 또는 Q를 거쳐서 가는 경우의 수. 이 말엔 또 뭐 속해 있냐? P만 가는 것도 있고 Q만 가는 것도 있고 PQ 둘 다 가는 것도 있잖아. 그럼 생각을 해봐. P 갔다가 Q? 근데 내려가 있네? 그럼 동선을 낭비하네? 그럼 버려야겠네. Q 갔다가 P 갔다가 B 가고 싶어.
동선을 낭비해야 돼? 그럼 안 되지. 그러니까 이 두 개만 세주면 되네. 그럼 이 문제에 따라서 얘들아 PQ를 한 번에 거쳐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까지 같이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고 이거는 같이 개념을 하면서 하고 싶어서 맨 끝에 가보면은 무슨 유형이 있냐면 얘들아 82번이어서 18쪽이거든? 어때? 뚫려있지? 이러면 또 골치 아픈 거야. 왜냐면 쌤이랑 이 공식은 이 칸수를 세고 칸수를 세서 이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한 건데 지금 같은 거 얘들아 좀 애매하죠. 근데 솔직히 잘 봐. 아까 이 두 칸에 몇 칸이었어? 5칸이었나? 6칸이었나? 이런 거 있잖아. 할만하죠? 그럼 아까 똑같이 구해주면 돼. 근데 만약에 얘들아 이렇게 길이 훼손됐다? 이렇게 길이 훼손됐어. 그럼 공식 못 쓰긴 하지. 근데 써도 돼. 똑같이 공식을 쓰고요. 못 가는 길만 더해서 구해서 빼주면 되거든요. 근데 이런 거 단순하잖아. 왜? 이쪽 이용해서 가는 차단 거리는 얘밖에 없고 이쪽 이용해서 가는 경우는 얘밖에 없잖아. 그럼 얘도 할만해. 잘 세야 돼. 근데 잘못 세죠? 그럼 뭐 한두 개 차이로 틀리는 거야. 뭐 직접 세보면요 하나 있고요 둘 있고요 여기서 좀 많겠는데 얘들아? 맞지? 왜냐면 하나 둘 셋 네 개 일단 여기 네 개고 그럼 여기 네 개 있겠네? 이거 좀 많다고 하는 거지 내 말은. 근데 이거를 잘못 세지? 그럼 틀려버리는 거야. 그럼 쌤 생각은 이거지. 공식은 쓰고 싶은데 지금은 못 쓰죠. 어떻게 쓸 거냐면요 아까 우리가 P랑 Q를 거쳐서 가려고 하랬잖아. 그렇게 거점을 이용해서 풀 건데 이 P, 뭐 Q, R 이런 거점들은 막 걷는 게 아니고요 공식을 쓸 수 있게 정할 건데 어느 방향에 속하냐면요 A에서 B까지 이동 방향이 여기죠. 수선 방향이 거점 있는 방향이에요. 이 라인에 대한 거점이 있습니다. 이 라인에 거점을 둘 건데요 그럼 수선 방향이라는 거는 얘도 수선이고 얘도 수선이잖아. 그럼 잘 봐. 이쪽이니까 얘 수선 나쁘지 않다? 맞지? 90도 되겠죠? 그럼 잘 봐. 저 세 개의 거점을 이용할 건데 공식을 쓸 수 있냐 이 말이야. 쓸 수 있죠? 혹시 A에서 얘들아 여기까지 가는 경우의 수 몇 가지인가? 쭉 오른쪽으로만 이동하는 건데 A인데 A면 그냥 한 가지야. 한 가지에다가 공식 써주면 돼. 됐지? 그럼 혹시 이렇게 이동하는 거는? 공식 쓸 수 있어? 되지? 이렇게 이동하면 쓸 수 있나 얘들아? 여기 때문에 안 되지. 이런 거 거점이 안 되는 거야. 그럼 얘들아 이 문제에서 거점은 어디 있냐면요 공식을 쓸 수 있고요 수선 방향이기 때문에 여기 가지고 와주면 돼. 그러면 처음 푸는 거니까 한번 풀어줘 볼게요. 잘 봐요. 쌤이랑 P, Q, R 거점을 둬서 세 가지를 나눠서 풀 거고요. 쌤은 분류해서 풀었네? 근데 A에서 PB, A에서 QB, A에서 RB는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거고 빠짐없이 했으니까 분류를 잘 한 거죠. 그냥 다 구한 다음에 더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잘 봐. 공식이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거점이 되는 거야. 쌤이랑 A에서 P까지 아까 잘 찾던디 얘들아 그냥 가로 세로 칸수만 세주면 돼요. 두 칸이지. 4팩을 2팩 2팩 그럼 혹시 PB는 5칸을 5팩을 3팩 2팩 AQ는 4칸을 3팩 1팩 버릴게. 그러면 QB는 5팩을 2팩 3팩 3팩 2팩 상관없죠. A냐 아까 뭐라고 했었지? A인데 한 가지. RB는요 5칸을 4팩 1팩 그럼 쌤은 4팩은 24니까요 4, 3, 1이니까 2팩 2팩 얼마죠? 약분하면 4 지워지나요? 6 곱하기 3팩 2팩분의 5팩이야. 근데 내가 5팩 3팩 지우면 얼마 남죠? 3, 2, 1 날라갔으니까 5, 4만 남겠지. 그럼 이 약분하면
10. 1패 버린다고 했어? 4 남았지? 아까 했던 거네? 4 곱하기 10. 1 챙길게. 5. 60, 45에서 105 이렇게 챙겨주면 돼. 20번부터 볼게요. 두 학생 A, B를 포함한 8명의 학생 중에서 A, B를 포함하여 택한 5명을 원탁에 둘러앉히고 싶대. 여기서 쌤이랑 봐줘야 될 거는 일단 5명 애들아 원탁에 둘러앉힐 거지. 그럼 5명의 원형을 배열할 거니까 그냥 4패 일단 베이스 깔게. 근데 이 5명을 뭐 해줘야 돼? 뽑아줘야 될 것 같긴 한데 문제는 A, B를 포함한 8명이니까 A, B 말고 6명이다 세팅 해놓을게요. 그 다음에 5명을 뽑긴 할 건데 뭐 이쪽은 조합이긴 한데 얘들아 A, B는 이따 쓰면 여기 들어올 거지. 그럼 혹시 얘들아 6명으로 3명 뽑을 건데 기억나? 6명 중에서 3명을 뽑기만 할 거여서 63인데 그럼 푸는 방법은? 불러줘. 분모 뭐 쓸까? 3 2 1 6 5 4 얘는 뭐냐면은 아까 쌤이랑 뽑기만 한다고 했었죠. 그러면 6P3은 뭔데? 뽑고 나열이지. 나열만 빼주면 돼. 그래서 나열을 뭐 그냥 빼는 게 아니고요. 나눠서 빼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6P3 계산한 방법 뭐였죠? 6부터 시작해서 3개 곱하기로 했었죠. 6, 5, 4. 근데 뽑기는 나열이 안 되기 때문에 뽑은 3명의 나열하기. 3명 줄 세우기. 3팩으로 나눠주면 돼요. 그래서 20까지 오겠죠? 앞에 20까지만 붙여주면 될 것 같아. 24번 볼게요. 네 쌍이 커플이 둘러앉을 때, 원탁이 둘러앉을 때 커플끼리 이웃하게 앉는 경우의 수. 네 쌍이 커플이니까 뭐 인원이 8명이긴 하지만 4개로 묶어서 해줘야겠죠? 4명을 원형에 배열하고 싶어? 몇 팩? 3팩. 근데 이웃한 게 4개나 있으니까 2명 순서 고려를 2팩에 4개나 곱해줘야 되나? 맞지? 그러니까 2를 4번 곱해주면 되겠죠? 2에 4승에 6 곱할 거니까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지? 좀 쉽죠? 28번 볼게. 얘는 좀 읽어보면은 이게 또 경우의 수 라인에서 색칠하기가 조금 어렵게 내오면 어려운 문제였어. 근데 지금 잘 보니까 일단 색칠하기 문제는 아니고요. 잘 보면 7가지 색깔을 여타 칠하기는 할 건데 여기까지는 괜찮아. 칠하기 문제야. 각 영역에는 한 가지씩만 칠하고 싶대. 여기까지 또 색칠하기 문제야. 근데 이 말 때문에 그냥 원순열로 풀면 돼.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은 같은 거로 본다. 쌤이 이거를 원순을 의미한다고 했었잖아. 근데 잘 봐. 회전해서 일치하는 거 원순을 맞긴 한데 이 영역을 잘 보니까 여기 라인은 그냥 회전해도 뭐 의미가 좀 있을까 없을까? 여기는 칠해버리면은 아무 의미가 없겠죠? 이쪽 애들이 회전되지 않을까? 그럼 얘는 약간 논외야. 얘만 일단 따르게 풀어주면 될 것 같아. 따르게 푼다? 그냥 7가지 색깔이 있으니까 7개 중에 하나 얘들아 칠해버리자. 7가지. 그럼 칠했다? 그럼 잘 봐. 6가지 색깔이 남았는데 이 6개 영역을 칠하려고 봤는데 얘는 원순열 문제야. 근데 쌤이 뭐 누구 칠했어 아직? 안 칠했죠. 6가지 영역에 6개 색깔을 원형으로 칠할 거니까요. 얘는 n-1팩 5팩 가지고 와주면 되겠죠. 5팩. 7 곱하기 5팩이니까 840 이렇게 체크해주면 되겠죠. 같은 문제야. 뭐냐면은 여기도 원순열의 영향을 안 타는 부분이 있죠. 돌리면 일치하지 않고 그냥 혼자 굿굿하게 있는 애들. 밑면 있나요? 밑면만 먼저 칠하면 돼. 5가지. 그럼 쌤은 색깔 4개밖에 안 남았네. 4개로 4가지 영역에 원순을 할 거니까 3팩. 5팩 아니지? 맞지? 최초에 한 명을 안 칠 건데요. 고민만 해주면 될 것 같아. 몇 가지로? 3가지로. 왜? 혼자 왔는데 같이 왔는데 오른쪽 왼쪽 구분해주면 되겠죠? 일단 3가지라는 거는 3개 중에 하나를 앉은 겁니다. 남은 자리 5자리 남았기 때문에 5팩이지. 왜? 앉았으니까 자리에 이름 생겼으니까 순열로 풀어주면 되니까. 3 곱하기 5팩. 볼게요. 일단 배낭 여행을 하는데 A, B, C, D 친구가 놀러 갔고요. 방은요 301호, 302호, 303호. 이 문제가 쌤이랑 그거야. 4개, 3개 나왔네?
친구들이 허용돼서 방을 3개 뽑는 건가? 아니면 방을 3개 중복해서 친구 4명인가 4개를 뽑는 건가? 이게 좀 고민이 된다고. 물어보면 된다고 했었죠. A, B, C, D한테 물어볼 건데 일단 이렇게 생각해보자. 방 3개 중에 하나, 3개 중에 하나, 3개 중에 하나, 3개 중에 하나 3의 4승이 의미하는 건데 쌤이랑 이것 중에서 하나를 구해봤을 때 성립이 되면 그냥 얘 가지고 오면 돼. 그냥 봐봐. 301호 잔다. 302호 자고 302호 자고 302호 잔대. 1호에 자고 2호에 3명 자는 거야. 돼? 303호 남긴 했는데 빈 방이 있어도 된대. 그럼 되는 거네? 그럼 3의 4승이 답이죠. 그러면 안 되는 것도 쌤이 한번 왜 안 되는지만 한번 체크해 볼 건데 잘 보면은 누구 자냐? A 잔대. B 잔대. C 잔대. 다 다르게 잤어. 근데 안 돼. D가 없잖아. D 어디서 자? 못 자지? 안 되지. 그럼 4의 3승은 안 되는 거고 3의 4승만 되는 거지. 그 다음 여기는 약간 좀 쉬어가는 단계인데 아까 쌤이 3개짜리 신호 알려줬었죠? 근데 지금 4개짜리야. 그러면 각각 전구들이 켜지거나 꺼지거나 2가지씩밖에 없기 때문에 2의 4승 올 텐데 마지막에 단 보니까 전구는 모두 꺼진 경우는 신호에서 제외한다고 했으니까 하나 빼주면 될 것 같고 이또 봅시다. 5, 6, 7, 8, 9를 중복 허용해서 4자리 비밀번호 만들 때 쌤이 이렇게 푸니까 이렇게 체크할게요. 너 이렇게 체크 안 해도 돼? 근데 내가 짝수여야 된대. 짝수는 뭐만 주의해주면 돼? 뒷자리에 짝수만 와주면 됐는데요. 그럼 6, 8이니까 2개 중에 하나 쓸까? 2가지? 근데 이제 은근 중복 허용이 이런 거 구할 때는 쉽다. 왜냐면은 앞에 아무거나 상관이 없어. 쓴 거 또 써도 돼. 5가지. 또 써도 돼. 또 써도 돼. 5의 3승에 그냥 2 곱해주면 되는 거야. 함수의 기초셈이랑 상짝 언급이 됐기 때문에 뭐 그렇게 거부감이 없을 텐데 그냥 뭐 보통 정의역 L, M, N 쓰고 뭐 이딴 것도 필요 없겠지. 너는 그냥 뭐 이렇게 저 쓰고 맞지? 공역 Y에 지금 1, 2, 3, 4, 5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데 A는 X에서 Y의 함수의 개수야. 그럼 보자. L은 누구한테 와서 쓸 건데? 5개 중에 하나. 쌌네? M은 상관없다고 했어. 함수는. 그래서 5, 5, 5 와주면 되기 때문에 5의 3승. 굳이 얘로 바꿔서 해석을 안 한다고 했었어. 알겠죠? 이렇게 와주면 돼. 그럼 잘 보자. B는 FL이 3인 함수의 개수래. L은 3한테밖에 못 쏜대. 쌤은 이 4는 5개 중에 하나 선택한 건데 이 B는 L은 무조건 3한테만 간대. 그럼 M, N은 3한테 못 가는 게 아니라고 했죠. 함수의 개수는 가도 상관이 없으니까 여기가 그냥 1로만 바뀐 거고 이 밑에는 5, 5로 와주면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25가지. 10번 보자. 컨티뉴는 뭐가 문제가 있을까? 겹치는 게 보이나요? N이 겹쳐? 근데 또 이 문제 조건을 만족해줘야 돼. 그럼 쌤은 일단 문제 조건을 만족해서 일단 풀어볼게요. 양 끝에 C, E가 오고 싶대. C, E, E, C. C랑 E가 하나씩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한 번씩 바꿔서 써주면 될 것 같아. 그럼 원래 애들아 이 양 끝에 조건만 만족시켜주고 남은 문자 몇 개 남았지? 6개지. 그럼 이 가운데 순서 일렬로 배열 6팩 써주면 되는 거였어 원래.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N이 몇 개 있다고? 2개 있어? 지금 O, N, T, I, N, U야? 그렇지. 2개 있네? 여기는 N이 2개 중복했기 때문에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2팩으로 나눠주면 될 것 같아. 답은 이렇게 풀어주면 돼요. 어. 0, 1, 2, 2, 3, 3을 모두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6자리의 자연수의 개수가 궁금하다. 얘도 한번 잘 볼게요. 어떻게 접근을 하면 될까, 얘들아? 0을 모두지. 그러면 어떻게 풀고 싶어? 0을 일단 버릴까? 쓸 수 있는 건 뭘까? 아니면 6건을 풀고 싶어? 6건으로? 그냥 한번 0 빼고 해볼까? 오케이, 좋아.
그러면 혹시 앞자리에 0 빼고 5개 일단 올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잖아. 근데 2, 2개, 3, 2개, 2개씩 있지. 그럼 사실상 3개인데. 왜 누구누구? 1 올 때 있고 2 올 때 있고 3 올 때 있겠지. 근데 쌤은 1, 2, 3 아까 우리 6, 8이어서 2개 썼잖아. 그래서 앞에 5에 3승에 2 온 것처럼 지금은 3가지 오니까 여기 3가지를 쓰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요. 이 3가지 각각 이 뒤의 경우의 수가 다르거든. 왜 다르냐면은 쌤이 1을 쓰면은 남은 숫자가 뭐뭐 남았어? 0, 2, 3수 남았죠. 혹시 2는? 2를 쓰면 숫자 뭐뭐 남아? 0, 1, 2, 3, 3 남죠. 잘 보니까 뭐 같은 것이 섞여 있긴 한데 실제로 경우에서 해보면은 얘는 다 다른 거로 봤을 때 5팩에 2개 있으니까 2팩 2팩 나눌 거야. 근데 어때? 5팩을 2팩으로만 나눠. 달라. 3가지 쓰면 안 되죠. 다르니까. 근데 이 3을 봤을 때는 2랑 3의 개수 같기 때문에 아마 여기는 똑같을 거야. 여기는 이렇게. 그래서 얘는 그대로 써도 되는 데들아 얘는 다르기 때문에 3가지로 와주면 안 돼요. 알겠지? 이거 다 더해주면 되고 쌤이 아까 말한 거는 이게 뭐로도 풀 수 있냐면요. 6건으로 접근할 수 있거든? 뭐냐면은 쌤이랑 전체를 일단 한번 구해보자. 전체 경우의 수. 6개를 다 다른 거 보겠죠? 6개 줄 세우는 6팩에 같은 거 2개 있으니까 2팩 2팩 나눌 거야. 여기서 근데 안 되는 게 있다고 하는 거죠. 앞이 0이 올 땐 자연수가 아니니까 안 되지. 그것만 구해서 빼주면 돼. 그럼 앞자리가 0인 거니까 누구 남았어? 1, 2, 3, 3 남았지? 얘랑 똑같나요? 네. 맞지? 1, 2, 3, 3이니까 5팩을 2팩 2팩 나눈 거. 얘 뭐 해주면 돼요? 빼주면 될 것 같아. 나누는 것도 틀린 게 아니고 얘들아 6건을 풀고 또 틀린 거 아니야. 둘 다 정답인 거니까 편한 거 먼저 생각나는 거 풀어주면 돼요. 이거는 문제 유형을 기억하면은 솔직히 뭐 10초 만에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만 기억하면요. C랑 D가 순서 고려가 안 되기 때문에 쌤이랑 C랑 D를 같은 문자로 보기로 했었죠. 그럼 이렇게 바꿔버리면은 총 5팩을 뭐로 나눠주면 돼요? 2팩으로 나눠주면 되니까 60까지 써주면 되겠죠. A에서 B까지 가고 싶은데 어딜 거쳐달래요? A에서 P 갔다가 B로 가고 싶대요. 공식만 큼직큼직하게 써볼까? 6개나 돼? 6팩을 4팩 2팩 4니까 4팩을 2팩 아까 24, 4만 약분됐었죠? 이거는 혹시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까? 괜찮지? 6부터 1까지 해서 4부터 1까지를 다 지워버리고 6, 5, 30만 남기고 2로 나눌 거니까 15까지. 그럼 15 곱하기 6이니까 90으로 써주면